극지방 작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LC-130 헤라클레스는 항공공학의 놀라운 혁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1956년에 처음 개발된 이 특수 항공기는 접이식 스키를 장착해 눈과 얼음 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군 제109 항공 수송 비행단이 운영 중인 10대의 LC-130은 맥머도 기지에서 아문센 스콧 남극점 기지까지 인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측면에 4개씩 장착된 로켓 보조 이륙 장치 아라토를 통해 거친 눈밭에서도 이륙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항공기는 일반 활주로는 물론 극지방의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전한 비행이 가능해 극지 과학 연구 지원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LC-130이 극지방 작전을 혁신하다. 공군 제109 항공 수송 비행단의 N3개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장착한 LC-130 헤라클레스 10대를 운용하며 국립과학재단의 극지방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LC-130은 1956년 C-130A를 개조하여 스키를 장착한 프로토타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57년 시험 운행을 거친 후 12대의 C-130A에 스키와 유압 장치를 추가로 장착하여 C-130D로 개조되었습니다. 이 특수 항공기는 접이식 스키를 장착하여 일반 활주로는 물론 눈과 얼음 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린란드 칸겔루스 아크에서 남동쪽으로 108마일 떨어진 레이븐 캠프는 조종사들의 특수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종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지역에서의 이착륙 기술을 연마합니다. 특히 화물 적재 담당자들은 항공기가 이동 중일 때도 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전투 하역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LC-130은 양쪽 날개 아래에 각각 4개씩 총 10개의 에어로젯 15KS-1000Z 보조 이륙 장치 JATO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로켓 포드를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이륙 중 분리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는 공중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T-56-8-15 A3.5 엔진과 NP2000 8블레이드 프로펠러를 도입하여 JATO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은 자토와 동일한 추력을 제공하면서도 더 낮은 작동 온도로 환경 친화적입니다. 새로운 엔진은 기존 대비 연료 효율성이 20세토 향상되었으며 더 무거운 화물도 운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8블레이드 프로펠러는 기존 4블레이드 시스템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낮은 속도에서도 더 큰 추력을 제공해 얼음 위에서의 이륙을 돕고 상승률과 순항 속도가 향상되었으며 소음과 진동도 감소했습니다. 또한 정비 시간도 대폭 단축되어 기존에는 하루 반이 걸리던 정비가 이제는 2시간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제109 항공 수송 비행단의 2023년 4월 그린란드 비행 시즌까지 추가로 세대의 항공기 엔진을 개조하고 2023-2024년 딥프리즈 작전까지 전체 기단의 개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5년 이내에 초기 투자 비용을 상회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지니어들이 극한의 도전을 해결하다.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하는 LC-130 헤라클레스의 핵심은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기술에 있습니다. 이 특수 항공기는 영하 60도의 극한 기온과 강풍, 눈보라를 견디며 안전한 운항을 가능하게 합니다. LC-130의 엔진은 극한의 추위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엔진의 모든 부품은 영하 60도의 극저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엔진 시동 시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하 35도 이하에서는 CFM56-7 엔진을 2분간 공회전시켜야 하며 영하 40도 이하에서 1시간 이상 방치된 경우에는 디젤 히터로 예열해야 합니다. 또한 엔진 나셀에는 예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지상 동력 장치나 보조 동력 장치의 열기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극저온 환경에서는 유압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C-130은 특수 설계된 이중벽 구조의 결빙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엔진에서 공급되는 뜨거운 공기가 날개와 꼬리 날개, 엔진 흡입, 레이돔의 이중벽 사이를 순환하며 결빙을 방지합니다. 프로펠러 블레이드에는
전기 발열 담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블레이드 페어링의 앞쪽에 부착된 합성 고무에 전기 발열체를 내장한 형태로 결빙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또한 타이어, 착륙장치 지주, 추갑기, 소화기, 용기의 압력도 극저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LC F30은 거친 눈밭에서의 착륙으로 인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기체가 보강되었습니다. 특히 개방된 눈밭에서의 이륙은 매우 거칠어 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부위를 추가로 보강하여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극지방에서의 정비는 더욱 큰 도전 과제입니다. 경납고가 없는 환경에서 모든 예방 정비와 실제 정비가 영하의 혹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결빙된 수분이 중요 부위에 고착되어 비행 제어면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밸브를 고착시키고 배수구를 막을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LC-130 기단은 노후화로 인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품 공급이 제한적이고 많은 부품들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 유지보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09 항공수송비행단의 N국립과학재단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으며 사우스폴 기지와 서밋 기지의 세계적 수준의 과학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극한의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LC-130 헤라클레스 조종사들은 극지방에서 가장 험난한 환경과 맞서 싸우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극지방에서의 비행은 종종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남극의 아문센 스콧 남극점 기지에 착륙할 때는 조종사들의 뛰어난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 기지는 해발 2835m에 위치해 있어 고도로 인한 엔진 성능 저하와 함께 착륙의 난이도를 한층 높입니다. 눈과 하늘이 구분되지 않는 화이트아웃 현상은 조종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평선이 보이지 않아 비행기의 고도와 방향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종사들은 특별한 착륙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LC-130 조종사들은 스포팅 기법을 사용합니다. 부기장과 화물 담당자가 활주로를 따라 설치된 깃발을 찾아 조종사에게 방향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팀워크는 극한의 환경에서 안전한 착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조종사들은 태양과 별을 이용해 항법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현대 항법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극지방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항법 기술은 LC-130 조종사들만의 독특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지방의 기후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조종사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강풍과 눈보라는 비행 중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비행하려면 조종사의 뛰어난 기량과 함께 LC-132의 견고한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일례로 2017년 11월 9일 제139원 정공수 비행대대의 LC-130 승무원들은 남극점 기지로의 보급 임무 중 극한의 기상 조건과 맞닥뜨렸습니다. 극도의 추위, 최소한의 시야, 최대 강도의 측풍 등 모든 악조건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3번의 시도 끝에 안전하게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극지방에서의 비행은 단순히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을 넘어 극한의 환경과 싸우는 것입니다. 조종사들은 영하 65도에 달하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임무에서 15, 공돈 파운드의 화물을 적재하는 동안 바람을 고려한 체감 온도는 영하 65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LC-130 조종사들의 훈련은 실제 극지방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 공군 제109 항공수송비행단의 N 그린란드의 칸겔루스와크, 국제공항에서 30분 비행 거리에 있는 레이븐 캠프에서 특수훈련을 실시합니다. 이곳에서 조종사들은 6,000피트 길이의 스키웨이에서 이착륙 기술을 연마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에서 조종사들은 생존 기술도 익혀야 합니다. 레이븐 캠프에서는 파이터 트렌치라 불리는 작은 눈구덩이에서 잠을 자고 더 큰 스노우하우스에서는 물을 만들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는 실제 극지방 작전 시 생존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LC-130 헤라클레스 조종사들의 임무는 단순한 비행을 넘어 극한의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매 순간 최고의 기량과 판단력을 발휘해야 하며 팀워크를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완수합니다. 극지방의 혹독한 환경은 이들을 단련시키고 이를 통해 LC-130은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지역에서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LC-130 헤라클레스는 극지방 과학 연구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특수 항공기는 남극과 북극의 험난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 제109 항공수송비행단이 운영하는 LC-130은 국립과학재단의 극지 연구 프로그램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LC-130은 남극 대륙 내 여러 과학기지를 연결하는 핵심 수송수단입니다. 특히 맥머도 기지에서 아문센 스콧 남극점 기지까지의 물자와 인력 수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지 사이의 거리는 850마일로 일반 항공기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LC-130은 이 거리를 극복하고 남극점 기지에 필수적인 보급품을 전달합니다. 또한 LC-130은 서남극 빙상과 사이플돔 현장 캠프, 에시플돔 필드 캠프와 같은 원격 과학 기지도 지원합니다. 이 지역들은 맥머도 기지에서 각각 1000마일, 507마일 떨어져 있어 LC-130의 장거리 비행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원격 기지는 남극 대륙 전역을 여행하기 위한 항공 허브 및 급유 지점 역할을 하며 서남극에서의 과학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LC-130의 보급 작전은 남극의 혹독한 기후 조건에서도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2022-2023 지원 시즌 동안 109 항공수송비행단은 총 188회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 중 120회가 대륙 내 비행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537명의 승객, 7,884갤런의 연료, 2억 2천만 파운드의 화물을 운송했습니다. 이는 LC-130이 남극 과학 연구의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극 기지 보급 작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LC-130은 단순히 물자를 운반하는 것을 넘어 과학자들의 생존과 연구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아문센 스콧 남극점 기지는 국립과학재단의 연구시설로 지리적 남극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기지의 운영과 연구 활동은 전적으로 LC-130의 보급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LC-130은 긴급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1-2022 시즌 동안 109 항공수송비행단은 4회의 의료 후송을 포함해 총 40회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LC-130이 과학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극지방에서의 인명 구조에도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LC-130은 극지방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운송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최대 42 공긴 파운드의 화물이나 92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으며 사전 계획을 통해 남극 대륙의 거의 모든 곳에 착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대형 연구 장비나 민감한 과학기기를 안전하게 운송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LC-130의 독특한 설계는 극지방 연구 장비 운송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접이식 스키를 장착한 착륙 장치는 눈과 얼음 위에서의 이착륙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일반 활주로가 없는 원격 연구 지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특성은 LC-130을 극지방 과학 연구의 핵심 자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 장비 운송의 중요성은 실제 사례를 통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국립과학재단은 남극점에 최첨단 물리학 시설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4단계 CMB SSA와 아이스큐브 제너레이션 2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LC-132의 안정적인 장비 운송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LC-130H 기단의 노후화로 인해 이러한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과학재단은 최근 남극 인프라 문제와 현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항공기 없이는 현장 접근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CMB-S4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는 LC-130의 현대화가 극지방 과학 연구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LC-130은 극지방의 기후 변화 연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항공기는 빙하 코어 샘플, 대기 측정 장비, 해양 연구 도구 등 다양한 기후 연구 장비를 운송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극지방의 기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LC-130은 극지방의 지질학적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극 대륙의 지질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중장비와
시추 장비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남극 대륙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LC-F-32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LC-F-32의 과학 연구 지원은 단순히 장비 운송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항공기는 과학자들의 현장 연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 관측이나 빙하 연구를 위한 저고도 비행을 수행하거나 원격 센싱 장비를 탑재해 광범위한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활용됩니다. LC-F-32의 이러한 다재다능한 능력은 극지방 과학 연구의 범위와 깊이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이 항공기가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극지방 관련 과학적 발견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LC-F-30은 말 그대로 극지방 과학의 날개가 되어 연구자들을 미지의 영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LC-130 헤라클레스는 극지방 과학 연구의 핵심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남극 기지 보급 작전과 연구 장비 운송을 통해 LC-130은 극지방 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C-130은 극지방 연구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지구의 가장 극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화 프로그램이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LC-130 헤라클레스의 현대화 프로그램은 이 독특한 항공기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60년 가까이 된 이 항공기의 항공전자 장비와 항법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항공전자 현대화 프로그램 증분 EAMP인가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LC-132의 운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극지방에서의 임무 수행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AMP-INC2의 핵심은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는 새로운 비행 관리 시스템, 자동 조종 장치, 대형 유리다 기능, 디스플레이, 디지털 엔진 계기, 디지털 백본, 그리고 지형 인식 및 경고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LC-130의 조종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운 GPS 항법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검색 기능과 자동 조종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조종사들의 업무를 크게 간소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조종사가 비행 전에 방향을 인쇄하고 위도와 경도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항공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다기능 디스플레이는 조종사들의 작업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제 조종사들은 30초 이내에 비행 계획 수정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시스템에서 3분까지 걸리던 작업 시간을 대폭 단축한 것입니다. 또한 통합 지형 인식 및 경고 시스템 ITAWS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상용 항공기에 사용되는 지상 및 장애물 회피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공군의 전술 비행 요구사항에 맞게 개선되었습니다. ITAWS는 최신 비행 항법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조종사, 부조종사, 항법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면에 표시됩니다. LC-F-32의 통신 시스템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레이시온사는 178대의 C-130H 헤라클레스 항공기에 MXF-626 KVHF 통신 시스템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새롭게 채택된 유럽 항공 교통관리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108에서 137MHz 범위에서 8.33kHz 채널 간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MXF-626K는 고품질에 신뢰할 수 있는 공대공 및 공대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VHF 전술 통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일 채널 및 주파수 도약 모드에서 SYNC-R, 단일 채널 지상 및 항공 무선 시스템, 항공 교통 관제, 해상 대역 운용을 지원합니다. 400대 이상의 C-130H 및 C-130J 항공기에 탑재되어 있으며 현재 C-130H 항공기에 탑재된 ARC-186 무정의의 형태, 적합성 및 기능적 대체품입니다. 또한 미 해군은 C-130 항공기에 통합될 초저주파 VLF 통신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개발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VLF 시스템은 C-132 E6B 머큐리 항공기로부터 타카모 전략 통신 역할을 인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C-F-30의 현대화 프로그램은 연료 효율성 개선에도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T5685 A3.5 엔진과 NP2008 블레이드 프로펠러의 도입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은 기존 대비 연료 효율성을 약 20세트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NP2000 8블레이드 프로펠러는 기존의 4블레이드 시스템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합니다. 낮은 속도에서도 더 큰 추력을 제공하여 얼음 위에서의 이륙을 돕고 상승률과 순항 속도가 향상되었으며 소음과 진동도 감소했습니다. 롤스로이스사의 T56 시리즈 3.5 엔진 개선 패키지는 더욱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연료 사용량을 7.9% 줄이고 부품 수명을 21호 연장시키며 터빈 온도를 100도 이상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미 공군은 이 엔진 개선을 C130 기체에 적용할 경우 약 2조 8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단순히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엔진과 프로펠러 시스템은 LC130의 운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극지방의 험난한 환경에서 더 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고지 성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LC130이 더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엔진 업그레이드로 인한 정비시간 단축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에는 하루 반이 걸리던 정비가 이제는 2시간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LC130의 가동률을 크게 높여 결과적으로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현대화 프로그램의 효과는 이미 실전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군 제209 항공수송비행단의 N 2023년 4월 그린란드 비행 시즌까지 추가로 4대의 항공기 엔진을 개조하고 2023-2024년 딥프리즈 작전까지 전체 기단의 개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5년 이내에 초기 투자 비용을 상회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LC130 헤라클레스의 현대화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적 개선을 넘어 극지방 작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디지털 항법 장비의 도입, 통신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연료 효율성의 개선은 이 특수 항공기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LC130은 앞으로도 극지방 과학 연구와 군사작전의 핵심 자산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 작전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미 공군은 LC130 헤라클레스의 미래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 비행 시스템과 대체 연료 개발에 집중하여 이 특수 항공기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머린 랩스는 미 공군과 협력하여 C130J 헤라클레스의 자율 부조종사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현재 2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운영체제를 1명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조종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입니다. 머린의 첨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은 안전성을 높이고 승무원 감축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현재 개발된 시스템은 마치 실제 조종사처럼 음성 명령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 특수작전사령부는 머린 랩스와 약 1,47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C130J 항공기의 승무원 감축 능력 개발을 위한 것으로 설계, 통합, 지상시험, 준비시험 및 완전한 이착륙 시연을 포함합니다. 신뢰성 로보틱스, Reliable Robotics도 대형 다발 엔진 수송기의 자동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화물기가 임무에 따라 무인, 최소 승무원 또는 전체 승무원으로 운영될 수 있는 미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력 요구사항을 줄이고 운영 유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작전을 위해 제한된 인력으로 증가된 작전 템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기동사령부는 일부 비행에서 제한된 승무원으로 기록적인 지구력 임무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외국산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환경 친화적이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체 바이오 연료 혼합물을 전체 유인 및 무인 항공기 기체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카멜리나 식물 종자유, 쇠기름, 동물성 지방, 각종 폐유 및 그리스에서 추출한 바이오매스 연료를 시험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미 A-10 썬더볼트, F-15 이글, C-17, 글로브마스터 3,
F-52에서 일반 제트 연료와 50세트 혼합된 바이오 연료를 시험하고 인증했습니다. 공군의 장기 목표는 국내에서 생산된 대체 혼합 연료를 기존 석유에서 생산된 연료보다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영국 공군이 최근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일반 제트 연료와 혼합해 타이푼과 C-130 헤라클레스 항공기의 공중 급유에 성공했습니다. 사용된 연료는 폐식용유와 같은 지속 가능한 원료로 만들어졌으며 기존 제트 연료와 비교하여 수명주기 탄소 배출량을 평균 80채트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LC-132의 미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비행 시스템 도입으로 조종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대체 연료 사용으로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도 작전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구조 작전에서 활약하다. LC-130 헤라클레스는 극지방 작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구조 작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 항공기의 독특한 능력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인명 구조와 재난 구호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LC-F-30은 극지방에서의 의료 후송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극과 북극의 혹독한 기후 조건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환자 이송이 가능한 유일한 항공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뉴질랜드 공군의 C-130H 헤라클레스가 극한의 겨울 환경에서 놀라운 의료 후송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맥머드 기지의 한 미국인 환자를 뉴질랜드로 이송하는 이 임무는 8시간에 걸친 위험한 비행이었습니다. 당시 남극의 기온은 영하 33도였고 체감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에서 C-130H는 야간 비행을 위해 야간 투시경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뉴질랜드 공군이 남극에서 최초로 야간 투시경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착륙 시에는 핫 퓨얼링 기술을 사용해 극도의 추위로부터 엔진을 보호했습니다. LC-F-30의 의료 후송 능력은 단순히 환자를 이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항공기는 비행 중에도 고급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어 환자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명의 비행 간호사와 3명의 의료 기술자로 구성된 의료팀이 탑승하여 환자를 돌봅니다. 하지만 LC-130만이 극지방 의료 후송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하 50도 이하의 기온에서 작동 가능한 트윈 오터 항공기도 한겨울 남극점 의료 후송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다양한 항공기가 극지방 의료 후송에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군 제-09 항공수송비행단의 LC-130은 2021-2022 시즌 동안 총 4회의 의료 후송을 포함해 40회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LC-130이 극지방 과학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인명 구조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LC-F-30의 의료 후송 능력은 극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항공기는 전 세계 어디서나 의료 후송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130J 슈퍼 헤라클레스는 웨러까지 고유 임무 능력을 지원하며 그 중에는 의료 후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C-130 헤라클레스는 전 세계 재난 구호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의 다목적성과 강인함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미 공군은 C-130J 슈퍼 헤라클레스를 이용해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공중 투하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38,000개 이상의 즉석 식량을 투하했으며 요르단 왕립공군의 C-130과 함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LC-130이 분쟁 지역에서의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6월에는 미국이 보츠와나의 C-130H 헤라클레스를 기증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약 200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보츠와나의 국방, 인도주의적 지원, 긴급 대응 임무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LC-F-32 개발도상국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5월 뉴질랜드 공군은 파푸아 뉴기니의 요청에 따라 C-130 헤라클레스를 이용해 약 30톤의 구호 물자를 수도 포트 모르즈비에서 외곽 지역으로 수송했습니다. 이는 LC-132 지역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서도
효과적으로 구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LC-F-30의 재난 구호 능력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휘됩니다. 일례로 2017년 11월 9일 제139원정 공수비행대 내의 LC-130 승무원들은 극한의 기상 조건 속에서도 남극점 기지로의 보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는 LC-130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구호 물자를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LC-130은 자연재해 현장의 구조 활동에도 투입됩니다. 일례로 2008년 9월 제908 항공 임무 후송대대의 항공 임무 후송 승무원들은 텍사스 주 보몬트에서 허리케인 아이크의 경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LC-130을 이용해 취약 환자들을 이송했습니다. 이는 LC-130이 대규모 자연재해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LC-F-30의 재난 구호 능력은 단순히 물자 수송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항공기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F-30은 공중살포 임무를 통해 질병을 옮기는 곤충이나 해충을 제거하고 대규모 수역의 기름 유출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LC-130이 환경 재해에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LC-130은 재난 현장의 통신 지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C-130J는 공중정보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재난으로 인해 통신 인프라가 파괴된 지역에서도 효과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LC-F-30의 글로벌 구조 작전 능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 공군은 C-130H 헤라클레스 항공기 178대에 MXF-626 KPHF 통신 시스템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유럽 항공교통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구조작전에서 LC-130의 운용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LC-130 헤라클레스는 극지방 의료 후송과 전 세계 재난 구호 지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의 독특한 능력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인명 구조와 재난 구호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그 능력은 더욱 향상되고 있습니다. LC-F-30은 앞으로도 전 세계의 구조작전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계속 활약할 것입니다. LC-F-30은 단순한 수송기가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을 정복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항공기입니다. 남극 연구기지에 보급품을 전달하고 중요한 과학 임무를 지원하는 등 LC-130은 오랜 기간 동안 그 가치를 입증해왔습니다. 미래의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의 항공기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LC-130이 앞으로도 계속 극한의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LC-130과 그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체 기종이 개발된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